공항에도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한국 사회 격차를 시키기 위한 경총이나 자본의 생각들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면서 민주노총의 우리 김은기 국장님 박수로 모시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김은기입니다. 먼저 오늘 노사정 위원님 오셔서 또 축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축사 과정에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내지는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 격차 심각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대략 심각하게는 업종별 차이를 보면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임금 구조는 개선되고 임금 격차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심각하지만 오늘 발제자 말씀해 주신 자료집에도 있듯이 실제로 이제 노동 조건 속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 그리고 노동소득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고 있어서 소득 분배 개선치가 악화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본의 소득 대비해서 노동의 소득이 소위 말하는 전체 노동자가 가지고 가는 주머니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하는 게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좀 개선하는 게 우선이고 아마 그 이후에 어떤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끼리만 먼저 양보해라 이거 자체는 사실은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더 부추길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어제 대대원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즘 며칠 바빠서 제가 미리 준비를 좀 어쨌든 발제문을 보고 원래 토론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일정이 좀 촉박해서 토론문을 먼저 썼는데요. 역시 저희 김성현 선생님의 발제문을 보면 제가 토론문을 쓴 것이 그렇게 지금 잘못 쓰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특히 이 발제문에 대해서 제가 이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고용이 축소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소위 주류경제에서 하는 일반론이 지금 많이 팽배되고 있고 지금 일정 부분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잘못된 부분이지만 약 2, 3개월 정도 후면은 사실은 그러한 탄력성은 원상 회복한다라는 게 많은 통계에서 나와 있고 또한 이제 사실은 이런 고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는 크게 영향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첨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쪽에 보시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 개선치 정도를 이제 적시하고 계신데요. 이제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민주노총이 사실은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산정할 때에는 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밑에도 첨언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최저임금을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가구생계비를 여기에 추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비중으로 두고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시장임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임금이라는 것들을 민주노총은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생계비 최소한의 그것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구생계비가 중요한 저희 요구안의 산정 기준이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31조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 자체가 보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 쪽은 저희가 기본 주제는 최소한의 요구에다 1만 원은 이렇게 지금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난해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주요 5명의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을 전후로 해서 다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이미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는 이미 그때 완료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사실은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착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만약에 이 사회적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끄집어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를 돌리는 부분이고 반역이라고 말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은 안착화를 중심으로 논의해야지 문제점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집
그 32쪽에 보시면 뭐 31쪽 이쪽에 있는 그 각 정당별 대선 후보가 하는 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경과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이제 그 경과 과정을 제가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6월 29일에 결정이지만 실제로 7월 15일에 결정이 됐고, 제가 굳이 이 자료를 여기에 꼭 적시한 이유는 34쪽에 있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맨 아래 7월 15일에 결정이 났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경칭이 부착한 게 매우 유감스러운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기 맨 아래쪽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뭐 1,060원이 올라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표를 보시면 경총도 결국은 당시에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제출한 부분이 7,300원입니다. 저희 노동계가 이제 7,530원을 제출을 했고 실제로 230원 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경총의 안으로 결정이 돼도 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폭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임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오늘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어렵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자가당착이죠. 본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까도 박 지사께서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은 뭐 이제 법까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다. 김삼호 의원이 어쨌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저희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확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 계약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엊그제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협의한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해서 6대 의제를 논의했고요. 그 과제를 그 전문가들 권고안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의견들을 제가 핵심적으로 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의제는 뭐 첫 번째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부분이고, 가구 생계비 계측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고요. 업종과 지역별 차등을 둘 것이냐. 아까 박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구성 개편 등등이 좀 나와 있는데, 오늘 이거 세부적인 부분은 표로 좀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 핵심적인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7쪽에 그 박스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부분인데요. 이거 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상정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서 이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아무리 그 단기간 한 달만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 임금 지급기, 그러니까 한 달을 초과해서 산정되는 상여금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제 뭐 근속수당, 정근수당 이러한 부분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대법원이 이미 판례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가 권고안에는 상여금을 전부 다 포함시키고 있고, 더 크게는 오히려 소수 의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1년 이내 지급된 모든 금품들까지 포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 자체를 이제 그 바꾸자고 하는 부분이고, 더 심각한 부분은 지금 실제로는 뭐 상여금을 200% 300% 이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월할로 쪼개서 매월 지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그 전문가들은 권고안을 내면서 이걸 지역 규칙을 이렇게 바꾸는 것 내지는 단협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것까지를 명시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박근혜 정권이 했던 소위 말하는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저희들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9쪽에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임금은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최저임금입니다. 말씀드린.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있고요.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 평균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규모를 보면 최저임금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 그거보다 같거나 크고, 평균임금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권고안에 그 이제 소수 의견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결국 최저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도 규모가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기본 근간 체계를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해서 이러한 그 권고안 자체는 폐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9쪽 하단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지금 발제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 모 연구소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비정규직에 대한 규모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266만 명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올해 1월 초에 보면 이제 지난해 말부터 보면 나와 있는 자료고 40쪽에 보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총이 16개 지역본부 중에서 이제 15개 지역본부가 상담센터를 가동을 해서 11월부터 최저임금 꼼수에 대한 것들에 대해 상담을 받고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그것 중에서 일단 2,263개 정도 저희 상담을 받았는데 사업장 현황이 정확히 드러난 것, 그냥 단순 상담이 아니고 이걸 115건을 좀 분석을 했더니 거의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꼼수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상여금이나 식대를 기본급박하는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좀 피해가겠다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좀 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저희가 제가 좀 여기저기 이것저것 써놨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41쪽 가운데 있는 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미 뭐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없는, 예를 들면 시정지시했는데 시정 이해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 지침이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발제에 또 나와 있듯이 저희 노동자들이 신고해서 처리된 건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벌률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만큼 이미 감정이 쌓여 있는 부분이고 노동부가 자체로 적발하는 부분들은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벌하지 않은데 어느 사업주가 굳이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할까라는 부분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제도 개선 쪽으로는 지금 현재 감독관 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뭐 500명 정도를 충원한다 하더라도 한 1,80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로 보면 1인당 약 1,7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사업장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감독관을 엄청 대폭 확충해서 최저임금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담 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요구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 민주노총에 전국적인 지역 조직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또 우리 간부 동지들이 있고 이 동지들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명예산업안전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명예근로감독권 제도를 좀 신설해서 우리 시민단체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 간부분들이 이러한 관리 감독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자료를 참조해 보시고 44쪽에 보시면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 최소한의 요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45쪽에 보시면 유엔 사회권위원회나 아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수준은 가족의 생계를까지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구 생계비를 근거로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고 있고요. 47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생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47쪽 그 상단의 표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표본 평균으로 보면 2인 가구가 약 250만 원에서 3인 가구가 360만 원. 그리고 중위수를 보더라도 2인 가구가 210만 원 6천 정도 되고 3인 가구가 31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만 원이 돼야지 그나마 월 209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평균 가구 원수가 요게 어디를 보냐면 이게 지금 표가 하나가 어디선가 좀 빠져나간 것 같긴 한데요. 가구 원수로 보면 실제로 48쪽에 하나 표가 있네요. 보시면 보통 4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소득자도 이제 2인 이상이 많지만 그럴 경우에 최저임금 수준이 최소한 만 원이 돼야지만 가구 생계를 일정 부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담아놓은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48쪽, 49쪽에 제가 표로만 정리되어 있는데 제 오른쪽에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 아주 소중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쨌든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노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 정년 60이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공장 이체로 더 빨리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나가면 최저임금 노동자로 가든지 내지는 이제 소상공인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이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시장으로 다시 재진출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돼 있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같은 고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은 제가 보기에 을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취지로 저희가 현재 지금 이 9가지 요구안이 여기 적시돼 있고 일정 부분 뭐 좀 정부에서 많이 받아안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이 안을 성안하고 있고 올해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출되는 안이 있으면 같이 모아서 대정부 요구안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